사실 이 전월세 문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고 또 특히 우리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답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입장에 따라 다르고 또 처방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전월세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는 이 정치 기법은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또 그것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만한 사람은 지금 다 아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슬을 깨느냐 이제 문제인데 그동안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선택을 하고 답을 이제 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토론회가 이제 그런 한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주로 구체적인 정책 기법도 문제입니다만 그걸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그 채택에 한 이유 뭐 등을 맥락을 이제 알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제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월세 문제가 신문에 따라서는 뭐 이를테면 전세 가격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전달 비해서 어떻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전세 문제는 지난 6년간 저는 계속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이 전세 토론을 지금 4번째 지금 하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1년 반마다 한 번씩 했다고 해도 가능할 정도로 제가 첫 번째 발표도 2009년 중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월세 문제는 제가 보는데 악화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몇 주째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008년에 이제 전세 가격 최고치를 달했다가 2009년 2월에 떨어졌다. 그때부터 계속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6년 동안 전월세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그 전월세 문제의 성격 원인 그 다음에 6년 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처방이 효과를 갖지 못했다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단순한 전월세 문제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다 한 단계 더 가서 좀 깊숙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 중에 특히 그 전월세 문제 중에서도 가격이 이제 빨리 오른 것도 문제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뭐 아시다시피 현재 이 전월세 매매 주택 대비 전세 가격이 한 75%까지 한 70% 올라 있고 서울은 한 65% 올라 있는데요. 사실 그 오른 폭이 현재는 수도권이 더 빠릅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한 15%라면 수도권에 한 20% 정도 오를 정도로 수도권에 주택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월세 문제로 다시 문제 유형이 달라지는 그런 것까지도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물론 현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이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사실 전세하고 매매를 비교한다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9월까지 가격으로는 전세가 매매보다 3.4배 올랐고 증가율로 친다면 5.7배가 올랐습니다. 사실 전월세 문제는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더 악화됐다 보는 것이 저희 관점이고요. 그런데 이 전세가 이렇게 계속 전세 문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일시적인 시장의 어떤 조정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다.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충분하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거기는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전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전세를 찾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어떤 것을 비용적 측면에서 선택하겠냐 물으면 사실 주거비용 측면에서는 전세가 가장 쌉니다. 집은 지금 갖고 있으면 집값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 관리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유에 따른 비용 등등의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월세는 뭐 아시다시피 현금이 부대 나가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을 우리가 해보더라도 전세가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가 가장 쌌다는 것이 결국 전세를 찾게 되는 주된 이유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지난 6년간 우리 정부는 알게 모르게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매매 활성화가 있습니다만 그와 비례해서 사실은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지난 6, 7년간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 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세에서 매매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2005년에 53%에서 2012년에 23%로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인데 사실 그 이면에는 주택을 공급해줘도 주택을 사지 않는, 기피하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20년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37%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보유율, 집을 사서 갖고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4.1% 늘었어요. 그만큼 한 240만 원의 주택이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들은 집을 는 만큼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못 샀고 저는 최근에 와서 그건 아마 지방 사람들이 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은 그래서 전체 가구 중에서 50%는 전국보다 10%가 많습니다. 50%는 집이 없는데 그 사람 집을 못 사요. 가격 때문에. 이를테면 서울의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것을 계산해 보게 된다면 전국의 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급해줘도 소득 4분의 1 이하의 사람들은 사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채무 비용도 발생하고 등등 해서 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제 서울시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 집값 떨어지는 걱정합니다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주택 가구, 특히 저소득 무주택 가구는 구입 능력이 없어 못 사고 집값 걱정은 떨어질 걱정은 지금 다음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집값 떨어질 걸 걱정합니다만 일단 집을 안 사는 사람은 이제 저소득층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래는 절대적으로 매매 거래가 아니라 임대차 거래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10건 중에서 6, 7건이 사실 임대 거래입니다. 작년 5월에 한때 매매가 1.5고 10건 중에서 그 다음에 임대가 8.5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떨어져서 6.5에서 한 7 정도가 임대고 그 다음에 3.5에서 한 3 정도가 지금 매매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임대가 훨씬 더 거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주택산업연구원 작년 연구 결과에 한다면 2021년까지 임차 수요는 연간 한 109만 호 정도가 이렇게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반해서 자가 수요는 그것의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2008년 시점을 해가지고 임대 중심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매매를 살리는 것에 집착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지목하고 싶은 것은 그 대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미 그 전세 중심으로 임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임대가 중심이 되면서 임대 내에서도 형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용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이 많이 남기는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를 선택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대에 참여하더라도 이제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수익이 더 낮죠. 따라서 임대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또 당연한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본 수익에 대한 기대를 이제 임대소액에 대한 수대로 돌려내고 임대 수익도 주로 형태를 통해 가지고 월세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전세 임대 수요가 많아지는 것에 비해서 이제 주택이 부족한 그런 문제, 그다음 임대 형태가 월세로 전환되는 특히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그 부담이 한 2.4배가 는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전세에서 월세 살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주거비가 970만 원이나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월세로의 전환은 그 자체로서
서민들이 엄청난 지금 부담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현상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른바 월세 전환율은 2분기에 7.3%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시장 이자율이 2.2%인 것, 평균 2.2%인 것을 견준다면 한 3배 이상의 그 달하는 그런 그 뭡니까 이 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함께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주거의 하향화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소득층 아주 저가 임대주택이 특히 전세주택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지금 이를테면 2억짜리 2억 미만의 전세주택은 지난 2년간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들은 전세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뭐 우리 정부에서도 밝힌 자료입니다만 월세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전세 사는 사람들의 소득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전세조차도 부담할 수 없어서 결국은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빚어지면서 이른바 주거의 하향화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계속적 진전은 저는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이제 결국 기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이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008년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2008년 글로벌 위기의 영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어 왔던 고도 성장기, 다시 말씀드려서 매매와 공급 중심의 이 과대 팽창된 시장이 자기 스스로 조정해가는 좀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불황이라 보고 고목나무에 꽃피는 식으로 자꾸 되살리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의 반영이 결국은 현재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매매에서 임대로 이제 전환되어 있는 집을 사지 않는 것은 현재 지금 공급 쪽에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 같은 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지금은 공급 구조는 그대로 있지만 수요 구조가 너무 막혀있어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와 주택에 대한 의식과 이런 것들이 너무 판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주택시장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데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사실은 매매 활성화는 주로 공급 측의 여러 가지 역량을 끊임없이 확대시키고 수요도 거의 조정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정책의 미스매치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전월세의 어떤 지속이라든가 하우스포, 렌트포 이런 것은 사실 시장은 이미 매매에서 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는 끊임없이 지난 6년 두 번의 정권을 거쳐서 매매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여러 정책적 자원을 집중시키고 상대적으로 임대 부분에 대한 것을 차별화하거나 소홀한 결과가 지금의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문제로 저는 대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두 번의 정권을 거쳐서 추진되어 왔던 매매 활성화 중심의 전월세 대책은 100%난 실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요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를 활성화시킨 데 가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매매는 상당히 정상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비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건대 매매 시장은 사실 정상화되어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그 지표가 바로 거래 건수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매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편 결과로서 어쨌든 2013년의 주택 거래량은 85만 건인데 이 정도의 건수는 2007년에 87만 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매가 그렇게 활성화됐죠. 올해도 저는 8월 같은 경우는 8만 4천 건으로 굉장히 늘었는데 올해도 정부 정책이 계속 이렇게 주요하다면 매매 거래량이 90만에 난 육박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초 원래 정부 정책 목표는 87만이었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거래가 활성화됐습니다만 그러면 거래 활성화되면 이게 전세가 매매를 넘어가서 전세 문제가 줄어들는데
전세 문제는 계속 남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는. 그 이를테면 전세가율이 55%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매매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안 넘어가다 보니까 전문가는 다시 60%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60%가 넘어가도 안 넘어가요. 지금 70%가 넘어가도 저는 매매로 안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은 이제 분리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러 가지 그 매매 이 전세 문제 해결도 매매 활성화에 시켜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은 100% 스톱을 하거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국토부에서 나오셨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 당국이 그런 시장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저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토부에서 많은 뭐 이유가 있고 변명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국토부가 우리 정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주거복지 중심의 어떤 그 임대 정책을 펼 준비가 과연 되어 있냐라는 그런 의문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공급 중심의 어떤 정책을 이제 펴왔던 것이죠. 이를테면 뭐 공급을 담당하는 업계라든가 유투자 중심의 여러 가지 대책, 특히 뭐 다주택자라든가 뭐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 것에 견주어서 매매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한 정책은 매매 활성화의 어떤 그런 부차적인 어떤 정책으로 다루거나 안 그러면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으로 해서 되게 이제 소홀하게 이제 다뤄왔다는 겁니다. 그 MB 정부 때 이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는 연간 한 7만 8만 호가 됐습니다만 그 MB 정부 때는 한때 만 호까지 공급되는 그런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자꾸 매매 시장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그 국민임대주택 공급 같은 것들을 소홀하게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른바 그 우리 이제 전 시장의 그 임대차 관계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뭐 임대차 등록제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 과세라든가, 그 다음에 전월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제는 뭐 그거는 대부분 다 반시장적이라는 그 랩을 하나 더 씌워가지고 그 검토조차도 못하게 하고 논의조차도 못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지난 6년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은 이미 현실에서는 매매에서 임대 중심 움직이는데 정책은 여전히 매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임대를 소홀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누적적으로 쌓아왔던 이제 결과가 지금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임대차 관계 안정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정책 제도들은 반시장적이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대표적인 비정상적 시장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마켓을 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 대한 전 과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장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 시장에 그냥 맡겨서 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시장 맹신주의랄까 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올바른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공과가 아니었다 싶은데요. 이걸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가 3절 시작하기 전에 한국의 주택정책 레짐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 시스템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OECD 국가의 다른 나라들의 주택정책 레짐 시스템과 비교를 할 때 한 5가지가 특징으로 드러났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주택정책 시스템은 자가 보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자가 보유율이 가장 낮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이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일단 양을 보더라도 이 전체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평균의 지금 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리, 제도적 관리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국가로 지금 우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자산 불평등이 지금까지는 OECD 국가의 평균에 해당했던 것이 근자에 와서는 미국과 같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이제 그런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또 가장 적다는 이야기는 주거복지에 대한 또 재정이 재정 규모가 가장 적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조건이다 보니까 이 전체 가구의 한 많게는 60%가 임대차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시장 영역, 다시 말해서 민간 임대 시장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런 것이 바로 정책의 구조적인 어떤 한계에서부터 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대안을 제가 그냥 다 아는 것으로 얻겠습니다만, 제가 지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남았네요. 우선, 저는 이제 정책 기조 이제 바꿀 때다. 정말 제가 이게 수년 동안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주장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바꿀 때다. 매매는 저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 재산 관리하고 정부가 법과 제도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이 공공정책은 이제는 시장 약자를 보호해서 그것을 복지로 실현하고 그것을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저는 주택 구성원 정책에 아주 근본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선은 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이용에 관한 이런 정책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년차 관계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월 상한제 같은 걸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시장적이라 합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임대시장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래서 정상 지켜야 됩니다. 법 제도 틀 속으로 가져가서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시장의 원리에 맞게끔 임대주택이 거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헌법과 민법에 근거한 그런 각각의 관계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 관계 어떤 그 제도의 선진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요.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사도록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은 집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빚을 내서 사라고 하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수 활성화라든가 가계 부채 증대에 따른 여러 가지 거시경제 문제 이런 것이 수반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없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펴더라도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고 저렴한 공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옛날식으로 한다면 공공분양 정책이 되겠죠. 근데 정부는 이런 정책을 최근에 와서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고 민간 업자에 맡기다 보니까 시장에서 고가 주택을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보조한 그런 가격으로 형성되는 저가의 주택을 우리가 구입하는 이런 기회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이 그린벨트라든가 도심 한계 지역의 공공택지를 도시계획 사업과 결합해가지고 이 복지형 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펼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전세라는 것은 지금 주택 가격의 한 많게는 70%가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분형 주택이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 함께 지분을 가지고 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정부 이를테면 40을 내고 그 다음에 민간이 이제 60을 내서 이른바 공공 지분형 주택 이런 것을 새롭게 좀 발굴해서 공급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서울시의 장기 전세 이 주택 같은 경우 85평방제곱 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땅값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시장에 맡겨가지고 그냥 집주인이 집값의 반, 그다음 민간이 이제 반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이 반을 받는 이런 자가의 형태의 새로운 유형의 이 저렴 주택 공급 정책을 한번 도입해 볼 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그 임대주택 문제는 임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다른 내용입니다. 공급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임대 관계 안정합니다. 근데 전제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앞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이 돈이 많이 드니까 늘 우리가 장기적 몫으로 많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 임대주택 공급을 우리가 미래로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임대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풀어가더라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장기적인 문제를 결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뭘 할지에 대한 것도 전 국민한테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사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얼만큼의 임대주택이 필요한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우리 사이에 있는데요. 우리 정부, 새 정부는 지금까지는 전체 주택에서 뭐 얼마 한다, 또 연간 얼마 정도 공급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는 사실 인수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제 기억되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는 비례제로 가져가겠다. 전체 주택 중에서 몇 퍼센트를 딱 몫을 정해놓고 공급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때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지금 공급량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데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 공공 임대주택의 양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20%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는 21%입니다. 그런데 주거복지가 실현된 나라들의 경험을 보게 된다면 대개 한 30%, 많게는 40%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필요 없어서 준비됐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가 20%까지 늘려야 되되 필요하다면 그 중에 10%는 100% 공공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중공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20%를 공공 임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한 200만 호가 아마 더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지금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세 임대, 그 다음에 건설 임대 등에서 10만 호 정도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10년 이내에 200만 호를 추가 공급하려면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20만 호 정도 공급이 되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정이 이제 소요됩니다. 많은 재정이 소요 때문에 결국은 정권의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 시장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이제는 임대가 불로 오션이 될 수 있는 등등을 고려한다면 저는 주택 정책의 재정을 훨씬 더 늘려서 그것도 복지도 잡고 그 다음에 저는 주택 산업도 새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해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박 의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세 번째는 중공임대 활성화입니다. 결국은 공공이 재정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뭐 단시일 내에 많이 공급하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과 민간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합쳐서 이른바 이 중공임대를 다양하게 좀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다행스럽게 정부는 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은 사실 서울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 시작됐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국토부가 하고 있는 이 중공임대 정책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유형의 중공임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조합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임대라든가 그 다음에 안심주택이라든가 뭐 장식구트라든가 어쨌든 공공의 자원을 그게 세제적인 자원이 되든 뭐가 되든 공공의 자원 그 다음에 민간의 자원 합쳐서 이를테면 임차 기간을 좀 장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올려내지 않는 공공적인 어떤 가치의 실현에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조건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면 그걸 중공임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은 생각보다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1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공급된 것은 한 250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책의 그 효과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공공 임대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토지시장의 조건들이라든가 도시계획의 어떤 그런 사업들과 결합시켜서 하면 훨씬 더 다양한 중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표준 저는 법의 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민간 임대 투명화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그 임대차 등록제 전면 실시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시장의 이제 그 관리라는 것은 그 출발점은 뭐 거두절미 한다면 결국은 법 제도 틀로 가져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등록제입니다. 임대차 거래에 관한 정보에 대한 것이 없이는 임대차
관리할 수도 없고 정책도 올바르게 펼 수도 없습니다. 그걸 바탕이 돼야 거기서부터 뭐 임대료에 대한 뭐 관리를 하든지 그 다음에 과세를 하든지 뭐 계약갱 청구권자를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임대차 등록제는 반드시 임대인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는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저는 전면 실시를 해서 중장기적인 임대차 시장의 관리를 위한 제도 인프라의 구축을 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제 글에서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임대 과세도 이제 정상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전세금이 한 340조, 400조 정도 되는데 그만큼의 돈이 지금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투명한 어떤 그런 법제도 속에서 그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따라서 저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대등한 계약관계 민법이 보장하는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혜택을 누리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바로 과세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납세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뭐 그걸 제가 일일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전세라든가 그런 운용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소득 과세 대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이제 형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인프라 구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임대차 등록제와 임대 과세의 정상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전월세 상간제인데요. 전월세 상간제는 저는 상간제라기보다는 공정임대료제 혹은 적정임대료제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습니다. 상간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예컨대 우리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특정한 어떤 기준과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법률적인 어떤 규정을 가져가야 된다면 위헌 소지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국식의 공정임대료제라든가 독일식의 지역 통례적 유사 차임제, 주로 이제 물가 연동형이라든가 건축비 반영이라든가 뭐 시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임대료를 반영해서 그야말로 사회 통념에 맞는 적정 표준 임대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임대차 관계를 맞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혹은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차적인 제도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료 적정 임대료 제도 도입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는 뭐 사실 지난 그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미 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제가 보는데 한나라 방안도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좀 적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이제 입법한 다음에 지난 정권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를 거기서 좀 결론을 얻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뭐 계약갱신 청구제는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니까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임대차 우리 보호법, 선진국 운영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전제는 바로 뭔가 하면 임대차 관계의 장기 존속을 가장 중요한 전제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평균 12년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도 내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건물에 내가 몸은 한해서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전제해가지고 철거를 안 시킵니다. 철수를 못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거복지가 구현된 나라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쉽게 말씀드려서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제도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대차 보호법의 근간이자 골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등록제, 과세,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 다음에 상한제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로의 안전한 전환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월세 전환율을 우리가 좀 낮추는 겁니다. 현재 지금 기준 이자율에 기준 금리의 3배까지 4배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그 야당 국회의원이 이미 그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3%로 3배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라든가 주택값은 이제는 시장의 어떤 일반 제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이윤율이라든가 이자율에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그러니까 금리의 3배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월세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월세 전환율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4배까지, 4배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3배로 줄이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을 때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임대료 보조와 세대 혜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주택정책 시스템을 좀 바꾸자 하는데, 그게 제가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우선 저는 그러니까 이 임대 중심의 이 주택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지금 주택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정책 시스템을 가지고는 좀 힘든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건설 업무, 이를테면 택지 개발이라든가 뭐 주거 재생 이런 것들은, 혹은 민연 주택 사업 인허가 이런 것들은 국토부가 관리하더라도 복지와 관련된 그런 임대주택 정책은 전 복지 파트에서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대한 검토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국토부의 지금까지 정책을 보게 된다면 이 업계의 영향으로부터 저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산업적 관점에서, 경기 부양의 어떤 관점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저는 결코 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런 것을 자유로웠을 때부터 좀 올바른 임대주택 정책이 나온다 보기 때문에 어떤 이역에 대한 한 제안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또 중장기를 본다면 주거복지청 신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뭐 이미 우리 야당에서 제안된 겁니다만 주거복지기본법은 분명히 좀 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